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포스코 서울센터에서는 상위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첨단 보철구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첨단 보철구를 지급하고 있는 보훈처는 올해는 로봇 의수적뿐만 아니라 다기능 휠체어와 시각 보조기기, 스마트 보청기 등을 지급했습니다.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위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과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 협약을 맺고 첨단 보철구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1월 2일 빙그레 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 225명을 선정해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빙그레 공익재단은 지난 2018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35명에게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는 제92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절벽엔들 꽃을 못 피우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석을 최소화한 가운데 학생 독립운동의 주역인 학생들의 온라인 참여를 확대했으며 학생 독립운동 기념비를 알리기 위한 영상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 행사 등도 마련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빠짐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소 이전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지자체와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세월 행정 시스템에 보훈 대상자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는 50만여 명으로 앞으로 주소지 이전 등으로 보훈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일상 속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보훈 문화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이나무 보훈처 차장과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장, 보훈교육 분야 전문가가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교원과 시민 등이 함께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제안들을 종합해 미래 세대 중심의 보훈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보훈문화진흥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기억의 노래를 영어로 재편곡한 음원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기억의 노래는 지난해 6월 가수 하림의 작곡과 국민 참여 작사로 완성해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함으로써 큰 울림을 준 바 있으며 이번 영문 노래에는 가수 안신혜의 영어 가사 작사와 배우 말클리가 가창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억의 노래 영문 음원은 국가보훈처 블로그와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재생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7개국 40여 명의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한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로 초청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고령의 참전용사들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중한 예우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는 2010년 6.25 전쟁 60주년을 계기로 보훈처에서 주관하면서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에게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는 국제보훈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만 3천여 명의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는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스튜어트 메이어 주한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과 참전국 외교사절, 보훈가족과 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초청으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이 함께해 특별한 감회를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부산을 향하여라는 표어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폴 러케모라 유엔군 사령관과 황기철 보훈처장을 비롯해 22개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방한 중인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에서 전사해 70년이 넘도록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다 지난 2016년과 17년 파주 일대에서 발굴된 영국군 무명용사 3구의 유해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보훈처는 올해는 대한민국 유엔 가입 30주년과 유엔 기념공원 조성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번 안정식과 추모식이 유엔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세계 평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최초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6.25 전쟁 미군 전사자 36,591명의 이름이 모두 새겨진 참전용사 기념비가 준공됐습니다. 이번 기념비는 미국 내 한인 동포를 중심으로 설립된 한국전 참전용사비 건립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모금을 시작해 11년 만에 준공식을 통해 건립하게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국고 지원이 매개체가 돼 한인 동포와 단체 등 400여 명이 힘을 모아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보훈처는 유엔 참전용사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참전기념비 등 현충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유엔 기념공원에서는 한 콜롬비아 우호 기념시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전투부대 참전국으로 6.25 전쟁에 연인원 5,100명이 참전해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콜롬비아는 1962년 3월 공식 수교를 맺은 이후 협력 관계를 지속해온 오랜 우방이며 특히 올해는 콜롬비아 참전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지난 5월 황기철 보훈처장이 콜롬비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위문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10,000장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차남, 홍용환 선생 등 134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41명, 건국포장 19명, 대통령 표창 74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4명입니다. 앞으로도 보훈처는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 수집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다 다양한 독립운동 사례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이웃의 영웅이 산다 디지털 홍보 캠페인이 한국 PR협회가 선정한 2021년 한국 PR 대상에서 전체 대상과 디지털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PR 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홍보상으로 국내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 등의 홍보 사례를 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예우하라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독립기념관에서는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또 하나의 별을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대전 현충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에서는 독도대첩 제67주년을 맞아 추모식이 개최됐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홍순칠 대장 등 참전용사와 울릉도 거주 민간인 등 총 33인이 1953년 4월 20일에 결성한 단체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해 지난 2005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을 제정해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1월 22일부터 5박 7일간 벨기에 현지에서 유엔 참전용사 후손 비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6.25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을 후손인 미래 세대로 계승하고 이를 통해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획된 비전 캠프는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과 대한민국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총 40명이 참가해 진행됐으며 2018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엔 참전용사 후손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6.25 전쟁이 잊힌 전쟁이 아니라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전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개관이 전시공사 완성을 위해 내년 초로 연기됩니다. 임정기념관은 2020년 4월 11일 제10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에 맞춰 기공식을 개최했고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11월 23일에 맞춰 개관될 예정이었지만 전시공사 등의 완성을 위해 내년 초까지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전시물 제작, 설치와 시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전쟁기념관에서는 제6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귀한 희생, 영원한 우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비롯해 주요 인사와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보훈 행정 업무에 수작업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자동화 프로그램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체 보훈 행정 업무 중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등 9개 업무를 우선 선정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사람이 처리했어야 할 18,679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시간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예정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지속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로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의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1년 12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